계속해가지고 나윤산 기자님하고 이제 예.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명절은 뭐 잘 보내시고 계실 건데 네. 예 이거 보시면서 그냥 네, 그냥 들으시라 그냥. 네네. 예.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예.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네. 실제적인 죄명이 붙은 형사재판은 네. 공수처에서 예. 검찰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고 네. 검찰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예. 기소권은 또 이제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하라고 하는데 예. 검찰에서 이제 구속 기간을 갖다가 연장시켜 가지고 네. 저희가 수사 연장을 좀 하겠다. 예. 2월까지, 2월 4일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법이죠. 네네네. 집법에서 이제 그것은 안 된다. 예. 구속 기간 연장은 되지 않는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불허하고 4시간 뒤에 다시 제 영장은 제 이제 연장을 신청. 신청을 했죠. 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네. 해석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네네.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더 이상 협조를 해줄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이게 없다는 것을 어차피 계속 묵비권으로 하고 시간을 벌벌 질질 끌 것 같으니까 검찰 수사가 그렇게 크게 뭐 작용될 것 같지도 않게 보이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법원으로서는 네. 차라리 기소를 해버려라. 구속된 상태에서 예, 기소를- 구속되면서 풀어주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구속 기소를 하라는 거죠. 예. 기소를 하면 재판정에서는 입을 열 거 아니겠느냐. 네네네. 그럼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될 거 아니냐. 네. 굳이 검찰이 또 수사를 해서 수사한다 해갖고 시간 끄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고요. 네. 이거 어찌됐든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정리를 해서 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네. 공수처에서는 다 정리를 합니다. 예, 그 그렇죠. 조서를 다 정리를 해서 자료도, 증거도. 검찰을 넘길 거고 검찰은 그걸로 해서 어떤 법으로 기소를 할 거냐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줬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 적용을 예. 어떤 법을 적용시킬 거냐에 대해서 해서 기소를 해라. 예. 기소 판단을 해라. 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검찰에서는 시간 끌고 나서 헛짓거리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법원은 그걸 갖다 차단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측이 네. 그 전략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하고는 나는 전혀 안 해. 안 해. 검찰 수사할 때는 협조를 하겠어. 왜냐하면 검찰은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써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죠. 야, 그래도 내 친정이었고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똘마이들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급시켜가지고 그렇죠. 서울지법이라든지 예. 이런 데다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 심어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수사는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라고- 이제 전략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략이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검사들은 분명히 배신 때린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까지 했죠. 근데 윤석열 측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조금은 더 낫고 비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빌 언덕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했겠죠. 그 수사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 유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기소해라. 예. 이게 뭐 명명백백하게 뭐 드러난 부분들이 엄청 예, 많고 예. 증거도 너무 많고 예. 영상 증거도 완전 있고 방송 증거도 많은데 굳이 뭐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추가로 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뭐 만들겠다고 하지 마라. 그렇죠. 네, 불필요한 이야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시간만 하는 거지. 길어질 뿐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곧 내일 모레 석방할 것처럼 또 극우 예. 유튜버들은 또 활용을 할 거거든, 호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라이 짓거리 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김용현이 헌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네. 김용현이 말을 할 때마다 빵빵빵 터져버려가지고 네. 오히려 당황한 쪽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네. 당황하는 네. 모습을 좀 왕왕 보였고 네. 그 청구인 쪽 변호인은
유도 신문까지 잘 해가면서 네네. 오히려 즐기고 있는 뭐 즐긴다는 표현보다는 활용하고 있는 듯한 네네. 예, 것들을 많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입맞추기를 많이 했어도 입맞추기 했다는 건 근데 아마추어 배우들이죠. 네네. 다 드러나고 예예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피청구인 쪽에서 30명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증인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현재까지 4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반에도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했었고 네. 헌재에서 그 윤석열 측이 물론 대통령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시간 끌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도 쟁점을 네 개로 딱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이것만 보겠다. 자질구레한 거 신청해봤자 갖고 다 끝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2월 중에 저는 가능할 수 있다. 네네. 이제 계속 끌려고 하겠죠. 네, 지금 이제 신청한 것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김용현. 김영현. 네. 김영현 와가지고 완전히 빨아졌죠. 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상민이 이제 예, 이상민. 이상민이 있는데 이상민의 문제는 뭐냐면 김용현이 이상민한테도 종이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예, 그 불현듯 나와버렸죠. 네네. 근데 이상민은 뭐 종이 받았다는 걸 예. 신고하지도 않았고 예, 예, 예. 거기다 단전 단수의 의혹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이 어떤 거 했다는 건지도 또 이상한 거고. 요 양반은 이 법꾸라지 아닙니까? 예. 또 이사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증인석에 나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그 보기에는 묵비권 행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판사니까 그걸 갖다 빠져나가는 길들 갖다가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래서 예, 예. 요리조리 회피해 나갈 것이다. 예, 예. 피청구인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용현은 버벅거리잖아요. 군인이니까. 예. 그러면 누가 요 피청구인이 그 멧돼지가 네. 이렇게 코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민은 정반대로 음. 요 코치를 할 것 같아. 피청구인 멧돼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이상민은 자기가 유리한 것은 이야기를 하되 자기가 불리한 것은 철저히 회피하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걸 갖다가 회피하더라도 딴 말이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자기 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 조언을 예. 그러니까 증인이 피청구인을 갖다가 신문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민은. 근데 이 양반은 어차피 판사 출신이고 예. 또저 피청구인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좀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위당한 이상민은 사실은 어떤 종이를 갖다가 받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엄에 찬성한 사람 3명 있었다. 예. 그 사람 중에 이상민하고 박성재하고 뭐 두 사람은 거의 뭐 빼박인 지금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갖다가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계엄을 갖다가 하는데 찬성했던 그걸로 해가지고 계엄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동조자 내지는 적극적 가담자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뒤에 나오는 네. 증인들에게 뭐 증인 그것들이 크게 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탄핵에는 작용하지 않지만 자기 무덤을 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그거야 이제 형사 재판이니까 네네네네. 뭐 형사재판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파게 나겠죠. 형사 재판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김영현 그 법률 대리인 2명 변호사 2명이 네.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헌재 재판관들한테 네. 막 가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그 화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김영현은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형사 재판권인데 왜 이거 유도를 말을 하시라고 하냐 그랬더니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정황 상황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네. 이야기를 해도 비리를 알들어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네, 네. 알겠어요. 예. 근데 박준섭 경제수석. 그런데 박준섭 경제수석 전에 경제수석이 누구냐면 최상목이었죠. 지금 알고 있는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박준섭을 불렀어요. 네. 그런데 김용현이 이야기할 때는 최상목한테 준 것은 지가 작성하고 줬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네. 윤석열이한테 받았다고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해버렸는데 예. 그러면 최상목한테 준 사람이 누굴 거냐? 다이렉트로 안 줬으면 김준섭이라는 거예요. 박준섭. 네, 박준섭 예. 경제수석. 예. 이 사람 이력이 조금은 이제 그냥 기재부 어차피 이제 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박준섭을 볼 때는 이제 어디냐, 어디 부서냐, 예. 기재부, 예, 돈을 관리하는. 네네, 그럼 왜 대통령하고 이게 있을까? 예. 그때 이제 엊그저께도 나왔지만 비상입법기구가 예, 뭐냐 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예, 거냐? 예. 그거 작성 누가 했겠냐? 김용명이 작성했다고 국민들은 아무도 생각하잖아. 김용현이가 뭘 안다고? 군인 대가리 속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딸 수가 없잖아. 그럼요. 기재부가 원래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렇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수석밖에 없다. 예전에 제가 어디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통령이 이렇게 보다가 이 30년 뒤에 먹을거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장관을 부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쪽 불러가지고 뭐냐면 이 30년 거 예산 좀 세워라 하는 것도 기재부가 다 밤을 새서라도 만드는 데가 기재부거든요. 네네. 돈 만들으라 하는 거 아닌가 비상입법기구. 네네. 비상입법기구가 뭐냐? 국보위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예산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를 없애면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 기구에 대한 예산을 짜라. 그거예요. 예. 그 돈을 마련해라. 예. 그거죠. 그걸 갖다가 짠 놈이 누구겠냐? 기재부. 기재부죠. 근데 박준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재부에 잘 나갔어요. 네,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실장까지 했어요. 예. 예산실장이 되면은 기재부 제2 차관이 돼야 된대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조달청장으로 좌천된 거거든요. 네, 보내줘 버렸어요. 예. 왜? 증거 인멸인가? 아니, 박근혜 때. 박근혜 때 기재부 예산실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안 돼. 실력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올려준 게 윤석열이네요. 그렇죠. 예, 조달청장 해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된 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 재사용, 자기당 버릴 물건들은 재사용 어찌됐든 박준섭 입장으로서는 은인이겠죠. 은인이네요. 예. 은인이고 그 구조로 간다면 최상목 끝나면 박준섭이 기재부 장관 하겠네. 어찌됐든 경제수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계속 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피청구인 쪽이다. 예. 그렇게 박준섭이 이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저는 똥볼 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 4명 받고 뭐 플러스 한두 명 더 받을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 더 신청은 했어요. 그러면 기소되고 요거 뭐 양축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국정원 제3차장을 갖다가 한 이유는 뭐냐면 김용현 이야기했잖아요. 김용현 해가지고 똥볼을 막 차고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반박자료 완전히 내놓으니까 2차장이 반박자료 내놓으니까 3차장 불러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죠.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백종욱 국정원 3차장. 한번 봐 보시죠. 예.